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은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상호관세 판결을 미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합법 나오면은 뭐 그냥 판은 똑같이 굴러가는 거겠지만 위법이 나오면은 이게 지금 상상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뉴스들이나 언론이고요. 뭐 미국 쪽의 CNN 머니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거의 언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니까 이제 분석 자체를 하는 것도 좀 무의미하다 이런 판단을 좀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가봐야 되겠죠. 일단 홈페이지에서 내일 새벽에 한다 안 한다로 한 것은 아니고요. 영반법원 이제 홈페이지 자체에서는 대법관들이 모이고 가장 중요한 판결을 심리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 대법관들이 다 모여서 내릴 판결 지금 딴 거 없거든요. 이 이슈를 내일 결정한다. 이제 이렇게 시장에 출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지금 가보셔도 똑같이 돼 있어요. 9일 대법관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심리해 왔던 사건을 결정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대법관들 심리중 사건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뭐 홈페이지에 할 부분은 그래서 트럼프 상호관세가 나온다. 이게 나오니까 로이터가 바로 어떤 분석을 냈냐면 위법으로 결정될 시에 미국 정부죠. 이제 해당 기업입니다. 국가가 아니죠. 기업이 물었으니까 환급할 관세가 200조, 그러니까 1,395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판결에서 이게 위법이냐 합법이냐 어떤 것이 쟁점이 있느냐. 이제 국가긴급경제권한법 IEPA라는 이제 이겁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때릴 때 항상 법적 근거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뭔가 이제 행정명령, 대통령 명령이 내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법이 뭐였냐? 바로 이 국가긴급경제권한법이었던 건데 이거가 과연 여기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적법하냐 아니냐가 판결인데요. 대다수 법조계 변호사들은 이 법이 1977년에 제정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법을 왜 만들었냐? 국가가 비상사태에 빠졌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 그리고 관세를 때리는 나라도 기업도 이게 적국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의 취지와 재정 근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왜곡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적국, 뭐 중국을 적국이라고 할게요. 중국만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죠. 일본, 우리나라와 같은 동맹국에도 함께 매겼기 때문에 이제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국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하나가 있는 것이 관세는 늘 의회가 매겨야 되는 건데 왜 의회 안 가고 대통령이 매겨? 이제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으로 돼 있어요. 이제 6대 3으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많아요. 게다가 트럼프 일기 때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 중에서 3명은 자신이 임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야, 막 보수화로 흘렀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이 합법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할 텐데 골드만삭스도 어제 또 입장을 내놔서 그래도 위법 가능성이 더 훨씬 크다라고 해서 일단 판결이 나온다면 현재 법조계 월가 모두 낸다면요. 근데 내일 새벽에 위법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로 위법 판결이 나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슈가 소급이죠. 이미 미국에 지급한 이제 이 돈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관세. 그게 200조 원이 넘잖아요. 그걸 그럼 미국 정부가 다시 일일이 기업한테 환급을 해줄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쪽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내리는 판결은 위법이다, 합법이다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걸 내고 나서 그럼 미국 연방정부가 돈 돌려줘라 마라 여기까지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돌려주는가 마냐 연방 그 방식들은 다 연방정부 맘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개별 기업들이 정부가 이 연방대법원 판결로는 줄 것 같지 않으니까 개별 소송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블룸버그가 관세 반환 소송이 914건,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은 1,000곳 이상이 된다. 코스트코가 미국입니다. 코스트코 홀세일이 자기네가 물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되돌려달라. 리복, 푸마,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중국의 태양광, 롱지, 그러니까 다 지금 전 방위적으로 개별로
이제 1대1 소송으로 이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가 돌려주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소송 쪽으로 돌려가는 차원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럼 트럼프는 가만히 있냐? 맞습니다. 이게 이제 위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포기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카드를 꺼내들 것 같은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카드는 충분하다,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해도 대안이 많다라고 해서 대안까지도 언급을 했는데,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역법 122조. 근데 122조 내용은 뭐냐면, 불공정 무역이었을 때 한 국가, 특정 국가에 대해서 일시적, 템포러리입니다. 이 관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가 꽤나 복잡해요. 이 무역법 122조는 USTR에서 위험의 정당성 평가라는 거쳐서 오케이를 내죠. 근데 이것도 지금 USTR도 싹 다 트럼프 편이기 때문에 이제 절차만 좀 복잡한 건데, 문제가 파워가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최대 매길 수 있는 게 15%밖에 안 돼요. 근데 트럼프는 거기에 말 안 들으면 2배, 뭐 35, 50까지 매기잖아요. 근데 15%밖에 안 되고, 기간도 템포럴입니다. 그러니까 150일까지밖에 안 돼서 122조로는 좀 약하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법은 뭐냐? 이 슈퍼 301조가 있죠. 무역법 301조입니다. 이거는 특정 국가에 대해서 압박을 할 수 있을 수가 이제 하는데, 이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슈퍼 301조라는 것은 품목에 때리는 거기 때문에, 가령 중국이란 나라를 노린다라든가 브라질이 말을 안 들어서 노린다라든가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브라질이 잘하는 거, 중국이 잘하는 거, 인도가 잘하는 것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슈퍼 301조를 때리면은 이게 이제 일이간지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세 번째가 가장 가능성이 큰데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이거는 품목별 관세를 때리는 거거든요. 뭐 자동차, 뭐 이런 품목에 대해서 때리는 건데, 시장에선 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가지고 트럼프가 정말 칼춤을 출 수도 있다, 이런 우려는 솔직히 있어요. 어제 앞서도 이제 현대차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무효가 됐어요. 위법이 되면 만약에 무역확장법을 가지고 자동차라는 품목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때려버리면은, 물론 지금 현대차가 로봇 프리미엄 자율주행으로 왔지만 이게 다시 한번 그 저간에는 상호관세를 15% 낮춘 거가 또 기본이 있거든요. 이걸 되돌리지 않나, 그런 우려도 좀 어제 현대차 음봉에는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인 이야기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봐야죠. 내일 새벽에 위법이 떴다, 위법이 나왔다. 일단 예상되는 것이 급격한 달러 약세를 이제 전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코인이 가장 위험하다. 그리고 나스닥 단기 급락은 일단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달러 인덱스는 지금 96, 97, 98이고 늘 말씀드렸던 96 라인을 못 깨고 있는데, 96 라인이 이 사건으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달러 되돌리기, 기술적으로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다음 주에 원달러 환율이 좀 순간적으로 50원 이상, 7, 80원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앞자리가 1,300원대까지 오는 상황도 볼 수가 있고요. 한미 완세 협정은 어떻게 해요? 되돌려요? 여기는 일단 저도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긴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주식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세계 증시에 단기 급락 요동치는 것도 예상을 해봐야 되고요. 가장 큰 타격, 약한 고리는 암호화폐로 모든 전문가들이 첫손에 꼽습니다. 이미 약한 고리잖아요. 이제 근거가 가장 부족한 쪽인데, 지금 또 다른 악재가 뭐냐면 이 베네수엘라를 마두로를 축출하면서 이제 그 세력들을 다 이제 어쨌든 와해시키고 있는데요. 이 마두로는 그 아들이 국가 비행기, 정부 비행기를 거기다 마약 실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마약 판매하는 뭐 이 정도의 국가거든요. 근데 그쪽 세력들이 지금 빠르게 갖고 있는 코인들, 마약 자금으로 어떤 코인들을 현금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도 나오게 되면 이게 트럼프 코인 쪽은 큰 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를 좀 봐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동안에 저유가였었잖아요. 저유가. 그러니까 저유가를 만들어 왔고, 트럼프를 싫어하는 미국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배럴당 50달러대까지 떨어뜨린 거에 대해서는 다들 좋아라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트럼프의 힘과 의지로 눌러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위법이 됐다는 것은 아주 나쁘게 흐르면 램덕도 갈 수 있는 정도까지도 보거든요. 그러면은 역공 가능성이 있고,
자기가 눌러왔던 부분에 유가를 컨트롤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반 트럼프라고 하죠. 그동안에 트럼프한테 미움받았던 곳,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도 봐야 됩니다. 어디가 미움받았느냐? 배터리죠. 2차 전지, 전기차들, 또 유가를 하도 눌러오면서 트럼프가 정유주들 뭐 시세 떨어졌잖아요. 신재생은 말할 것도 없어서 이들 주식이 다음 주에 한번 변동성을 봐야 되지 않는가 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CS 윈드라는 우리 풍력 대장주 있죠. 이 타워 만드는 데가 작년 9월을 보니까 주가가 7만 3천 원대였더라고요. 근데 작년 7월에 트럼프 피습되고 8월, 9월까지만 해도 좀 이 비슷비슷하다가 9월 지나면서 완전히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 됐잖아요. 그때부터 이 CS 윈드가 급락해서 뭐 한때는 3만 원대까지 막 50% 이상 빠졌고 지금 올라와도 아직도 3만 9천 원대인데 이런 주 풍력은 트럼프가 진짜 미워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쪽에 지금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반 트럼프 관련주들도 함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단 내일 새벽에 정말로 연방 대법원이 여기에 판결을 가불을 내리느냐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게 위법이 아니라 합법일 수도 있습니다. 유효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반백읍부였을 때에 대한 시나리오들 분석도 함께 나눠봤습니다.